여러분, 벨트 풀리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에 걸리는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벨트를 돌려주는 풀리가 있습니다. 벨트와 벨트 풀리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벨트 풀리의 사용 방법, 그리고 종류, 도시법, 문제까지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벨트와 벨트 풀리란 이 벨트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 걸리는 요 쇠 덩어리 양쪽에 있는 부분을 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다 라고도 말해요. 동력, 힘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형태는 러닝머신에 그 위에 뛰는 발판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이렇게 제품을 놨을 때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도 벨트 풀리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벨트 풀리에서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먼저 이 세 개의 용어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벨트 풀리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회전시킵니다. 자꾸만 이렇게 돌려요. 그럼 돌리기 위해서 이 중간에 축을 하나 이렇게 끼우게 돼요. 그러면 축을 끼우는 이 구멍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덩어리 부분을 보스라고 부릅니다. 보스. 그리고 바깥 부분에 있는 벨트가 걸리는 이 부분, 벨트가 걸리는 부분을 림이라고 부르고요. 보스와 림을 연결하는 형태를 암이라고 합니다. 자, 암은 특히나 회전 단면에서 표시하지 길이 방향 단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 부분을 잘랐을 때 보이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회전 단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트 풀리 말고 여러분 바퀴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면 자동차 바퀴 바깥에 타이어가 걸려요. 타이어가 걸리는 이 부분을 림, 안쪽에 이제 차 축이라고 있을 겁니다. 축이 걸리는 이 부분이 보스,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여기에 모양이 굉장히 많지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암이라고 부르는 형태이죠. 자, 그리고 벨트 풀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평벨트 풀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물체를 고속 출력, 고속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소음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지 관리가 편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이 벨트 이탈이 높다. 이게 이제 벗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벨트 풀리예요. 평평한 형태인데 윗부분이 약간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평벨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평벨트의 단점, 벨트 이탈이 높다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V벨트예요. V벨트가 우리 기계 도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이 V벨트의 형태는 이 위쪽에 벨트가 걸릴 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V자에 홈을 파게 됩니다. 자, 이 V자의 홈에 벨트를 끼우겠죠. 여러분, 이 벨트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벨트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럼 규격품이잖아요. 벨트에 맞게 V벨트 풀리를 그려야 되니 이 V자의 홈은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 규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벨트 풀리의 규격이 M 타입, A 타입, B 타입 생략되어 있지만 C, D, E까지 있습니다. C, D, E까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름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지름이 제일 작은 거는 M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격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규격집을 꼭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벨트가 끼워지는데 여러분 이 벨트의 각도는 40도라고 했어요. 근데 고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 안에 끼워지게 되고요. 이 알파라는 각도는 크기에 따라서 34도, 36도, 38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필기 문제 보실 때 벨트의 각도를 묻는지 풀리의 각도를 묻는지를 잘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벨트 풀리는 유지 관리가 편하고 소음도 낮은 편이고 진동 완충 및 흡수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벨트의 이탈도 줄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톱니벨트라고 합니다. 톱니벨트는 V벨트와 형상은 유사하지만 내부에 요 안쪽에 이렇게 홈이 걸려져 있는 형태를 말하고요. 미끄러짐이 없고 소음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타이밍 벨트. 타이밍 벨트는 요렇게 얘도 톱니처럼 요 안쪽에 홈이 벨트 자체에 홈이 이렇게 다 걸려져 있고요. 이 홈이 풀리에도 홈 안에 쏙쏙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력 전달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힘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강하겠죠. 꽉 잡아주니까. 일단 벨트의 장력이 작다. 자, 그래서 벨트 풀리의 형태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여러분한테 그리세요 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형 벨트, 톱니 벨트, 평 벨트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건 우선 알아주시되 요거는 주로 필기 공부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법은 우리가 실기에서 V벨트 풀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 농업용 기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여러분 어디 시장을 지나다가 방앗간이 보이면 한번 슬쩍 안을 보세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요거를 회전하기 위해서 얘가 풀리인 거고요. 여기 걸리는 얘가 V벨트죠. 그죠? 벨트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형태. 그리고 어떤 광물 작업을 해서 여기에 물체를 올리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형태를 할 때 얘도 당연히 벨트 풀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운동하러 갔을 때 헬스장의 러닝머신 밑쪽에 아래쪽에 보이는 얘도 금속은 아니지만 이 형태가 여기서 계속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겠죠. 얘도 V벨트의 일종이고요. 오토바이 스쿠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타이밍 벨트라든지 이런 게 보통 걸려져 있을 수 있겠죠. 자, 벨트 풀리의 도시법은 먼저 명칭을 먼저 적습니다. 평벨트 풀리다, 뭐 V벨트 풀리다 이런 거를 적고 그 다음에 종류와 호칭 지름, 호칭의 폭, 재료 이런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필기 문제에서 호칭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러면서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해요. 평벨트 풀리도 보시면 이렇게 타입이 1, 2, 3, 4형에 따라서 이런 굴곡이 뾰족하게 돼 있느냐 일자로 돼 있느냐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지름과 폭 그 다음 재료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제도법 우리 아까 그려봤으니까 한번 더 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벨트 풀리는 같이 대칭인 거는 전체를 표시하지 않고 일부분만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모양의 위아래가 지금 대칭입니다. 그죠? 대칭인데 전체 단면이 아니라 부분 단면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단면 표현하고 얘는 겉에서 보는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입니다. 온단면을 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리고 암과 같은 방사형의 것은 수직, 수평, 중심선까지 회전하여 투상한다 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암은 아니지만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얘는 지금 암이 아니라 요만큼만 있어서 그런데 완전히 암이 지나가게 될 때는 표시를 또 다르게 합니다. 여기만 회전 단면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얘는 암이 아니고 옆이 이쪽만 파져 있고 뻥 뚫린 건 아니에요. 자,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도법에 항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암을 단면을 할 때는 도형 안에 회전 도시로 하고 도형 안에 그릴 때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 다음 대개는 타원이며 뭐 이런 식으로 원호로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법은 벨트 풀리의 제도법이라기보다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특수투상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도법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요 말 테이퍼 부분에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보조선은 경사로 긋는다. 이거는 우리 치수 배울 때 했었죠. 약간 테이퍼진 형태가 있을 때 이 부분 치수를 넣을 때 요렇게 치수 안 넣고 이렇게 치수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끼워 맞춤은 축 기준식인지 구멍 기준식을 명기한다. 벨트 풀리에 여기에 보시면
17H7이에요. 17H7. 이거 구멍 기준식인지 알 수 있겠죠. H가 대문자. 그러니까 H가 들어갔으니 구멍 기준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정면도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축 직각 방향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쪽에서 이 방향을 그대로 쳐다보는 요거를 축 직각 방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쳐다보면 축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벨트 풀리를 아까 한번 보면 벨트 풀리가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원통으로. 그래서 요 앞쪽에서 쳐다봐서 그대로 그린 얘를 축 직각 방향이라고 하고, 여기서 쳐다본 거, 그러니까 결국 동그라미만 보이게 되면 얘가 축 방향인 거죠. 동그라미만 보이는 이 형태가 축 방향입니다. 근데 벨트 풀리는 이렇게 보는 걸 정면도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를 제도법에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벨트 풀리의 도시 방법, 이것도 문제, 필기 문제에 조금씩 나올 수 있겠죠. 앞쪽에는 규격 번호를 적고요. 뒤에는 호칭 지름. 호칭 지름이 벨트 풀리에 V자 홈이 있을 때 이 길이가 호칭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트 풀리의 종류, A 타입도 있고 B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고 M 타입도 있고 E 타입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스 위치의 구별이라든지 구멍의 크기, 구멍의 등급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자, 보스 위치는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 보스가 중간에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형태들이 지금 조금씩 다르네요. 이런 거는 크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벨트 풀리 도시법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아까 규격이 M타입부터 E타입까지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보시면 여러분 벨트의 각도는 40도예요. 근데 이 벨트를 끼우기 위한 그 사이의 각도는 34도에서 38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벨트의 각도 40도보다 풀리는 좀 작게 만듭니다. 그 작아진 형태가 34, 36, 38 요 세 종류만 돼요. 39도, 37도, 35도 안 됩니다. 요 세 개의 각도를 묻는 형태가 문제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평벨트 풀리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 도시한다. 아니죠. 암은 회전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회전 단면. 그 다음 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 축 직각 방향이 벨트를 이렇게 본 방향이고, 축 방향이 벨트를 동그랗게 본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 직각 방향으로 그리는 걸 정면도로 합니다. 암은 도형 안이나 밖에 회전 단면을 도시할 수 있고요. 테이퍼진 부분을 경사지게 보조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두 번째, 벨트 풀리 도시 방법 중 호칭 지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호칭 지름은 요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V자의 홈이 있을 때 여기 지나가는 우리 요 중심선이 있거든요. 요렇게 중심선, 요 중심선까지의 길이, 요거를 호칭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트를 걸었을 때 벨트의 단면의 중앙을 지나가는 원,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 그게 호칭 지름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평벨트 풀리에서 호칭 지름은 어느 것을 말하는가? 평벨트 풀리는, 여러분 평벨트 풀리는 아까는 V벨트의 호칭 지름이었고, 평벨트 풀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평벨트 풀리의 형태는 걸리는 부분이 요 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평벨트는 바깥 지름이 호칭 지름이다. 우리가 그릴 때는 V벨트를 주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 벨트 풀리 도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벨트 풀리 홈 부분의 치수는 호칭 지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르죠?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이 호칭 지름에 따라서 다 똑같다라는 게, 일정하다라는 게 틀린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M타입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알파라는 각도가 이 호칭 지름 크기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이 크기가 커질수록
34, 36, 38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같아도 이 각도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틀린 형태가 돼요. 자, 벨트 풀리는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으니까 제도법 우리가 배운 형태를 이용해서 필기 문제 요 정도만 봐주셔도 충분히 필기 공부가 되실 거예요.